최근에 여의도에 백화점 하나 열었잖아요. 네네. 그때 참 요란했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란합니다. 아 그래요?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클릭 한 번에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힘들죠. 네. 기스는 안 대접도 나, 안 받고, 나. 예, 기스. 아 예, 그 그쵸, 방송 예. 죄송합니다. 방송용. 네, 몰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편의점, 유통 주식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화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가 많이 줄면서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요즘에 회복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 네. 백화점 실적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혹시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가본 적 있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신세계 백화점 가봤는데 강남점. 예, 제가 오픈런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한번 구경하시려고. 갔거든요. 10시 반에 열어서 11시에 그 매장 주요 매장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이런 매장 돌면서 대기팀이 몇 팀인지 봤더니 180팀이 넘더라고요. 맞아요. 100팀이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샤넬 180, 에르메스 90 제가 봤거든요. 직접 취재를 한 건데 30분 동안 그만큼의 팀이 대기를 하던데 네네. 뭐 실적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얼핏 보면.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유통업종 내에서 1분기 실적을 가장 좀 잘 나올 것이라고 보는 업태가 백화점 업태이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 달에 기준선 100 위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신용카드 승인액도 지금 3월에 YOY로 1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YOY는 1년 전에 비해서.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은 가계 흑자율인데, 이 가계 흑자율이 저희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2003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30%가 넘어간 적이 딱 5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에 좀 소비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슬프게도 가처분 소득이 는 건 아니고 지출이 줄어서 네, 그렇죠. 좀 쓸 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외여행 같은 것들로 아무래도 이전이 못 되고 있다 보니 오히려 백화점 쪽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도 그렇지만은 사실 2분기 때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분기. 네네네. 3월부터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됐었다 보니까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유통 백화점 3사 모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정도의 감소를 했었고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로 전환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베이스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올해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폭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여전히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면세점은 지금 거의 대부분 보따리상 매출이 거의 95%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봤을 때에도 85% 정도가 이제 화장품 매출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저희랑 다르게 가처분 소득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소비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 2월 달에 화장품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41%가량 증가를 했고요. 3월은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따리상 분들께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여의도에 백화점 하나 열었잖아요. 네네. 그때 참 요란했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란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잘 되나요? 네, 잘 되고 있고 최근에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 다녀왔었는데요. 어쨌든 이 점포가 보통 신규 점포는 오픈하고 나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초기이고 그리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 점포가 임차 점포라서 저희가 봤던 예상 영업 손실이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매출이 워낙에 호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줄여질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보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목표 매출액은 한 6,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거의 비슷한 레벨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 원 매출액을 판교점이 찍었다 보니까 향후 2, 3년 안에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도 가까운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1등인 신세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명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크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백화점 업체들이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유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물건을 땅 위에서만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도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사실 온라인 대비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그동안의 오프라인의 마켓쉐어를 뺏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프라인 다 죽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취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같은 기능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품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명품도 저희가 뭐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온라인으로 그냥 클릭 한 번에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힘들죠. 네. 가가지고 뭐 기스는 대접도 안 받고 나. 다 확인도 해야 되고 기스. 예, 그 그쵸, 방송용. 예.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흠집. 하다 보니까 직접 체크도 하고 싶고 고가의 품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백화점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백화점 가보시면은 맛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판교점도 가보시면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더 현대서울도 뭐 실내 정원 같은 게 사실 이게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실 MD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온라인 대비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이어서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집객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슬픈 점은 사실 이런 품목들이 수익성, 그러니까 보통 마진이라고 부르는 그 레벨은 가장 낮은 품목들이거든요. 백화점은 여성 의류를 팔아야 가장 좋고요. 네. 자파를 팔아야지 가장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데 보통 여성 의류가 수수료율이 한 30% 좀 되거든요. 넘거나. 근데 명품은 10% 밑이에요. 그래서 집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백화점 네. 주가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미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좋게 보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매크로적인 요소랑 더불어서 여태까지 백화점의 성장을 겨우겨우 이끌어왔던 거는 명품이랑 가전이랑 가구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2월 달부터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의류 쪽이 올라오고 옷이요?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여성 패션, 영 패션, 스포츠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1분기 실적을 좀 좋게 보고 있고 더불어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기저효과라고 부르는 그 효과가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폭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관심 업태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동인구 증가와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같이 좀 회복의 폭을 크게 볼 수 있는 업태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2, 3분기가 편의점의 가장 최성수기예요. 휴가철이 이제 가장 좋은 시즌이고 특히나 뭐 여름에 많이 먹는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마진이 가장 좋은 품목이라서 편의점 업종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품목들인데 갑자기 2차 확산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네, 폭우랑 태풍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거의 못 누렸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랑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업태가 편의점 쪽이다. 특히나 2, 3분기 성수기도 같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종 내에서는 이제 종목이 두 개이고요. BJ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있고 이제 과거에 세븐일레븐이 원래 롯데 쇼핑에 있었었거든요. 롯데 거죠. 네, 근데 홀딩스 그러니까 롯데 지주를 세우면서 그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지금 롯데 지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투자하시려면 롯데쇼핑 사시면 안 된다. 다른 데 다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BJF랑 GS 중에서는 전 둘 다 좋게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7월까지는 BJF 리테일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합병이 7월이에요. GS 홈쇼핑이랑.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전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 BJF 리테일이고 특히나 이제 GS 리테일은 호텔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투숙률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7월 전까지는 BGF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S 리테일은 조금 더
네, 지켜보자는 근데 편의점 말씀. 업종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네. GS 리테일이 나왔죠, 실적이. GS 리테일은 실적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시장 기대치는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조금 하회에 있는데 작년 1분기 때 이제 GS 리테일이 일회성 이익이 한 450억 정도 부동산 자문수수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300억 중반대 영업이익 나오면서 저희 추정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지금 사실 1, 2월 달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3월은 다만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4월은 지금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잘 팔리는 게 술하고 술이요? 안주 네. 같은 것들이 잘 팔리고 편의점에서.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같이 드시는 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우니까 혼술하시는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품목들이 지금 좋은 상황인데 마진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네. 많이 닫으시면서 편의점 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점 목표로 잡고 있는 점포들 지금 다들 인라인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1000개점 순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GS 리테일은 연간 800개점 순증 목표인데 1분기 때 200개 넘게 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분기당 200개 정도는 계획에 맞게 지금 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죠.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은 GS.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작년 여름에 장사가 잘 안 됐으면 작년에 안 됐던 것만큼 올해 조금 기저효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GS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전략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은 GS가 BGF 리테일 대비해서 약간 못 갔던 것도 그런 노이즈 내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화점, 편의점, 유통 소식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